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메갈로스쿨에서 포스트리트 강의하고 있고 사유하는 법학적성 시험 운영 중인 검성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로스쿨 2027학년도에 그 작년 성적, 재작년 성적들을 비교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또 원서 전략을 짜고 배치 상담을 받음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의 원서 전략을 짜야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뭘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한번 보면요. 자, 지금 1단계를 70점으로 이제 배점하고 있는데, 리트가 30점, GPA 20점, 자기소개서 및 기타 서류 20점으로 3배수를 일단 뽑아서 1차에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지난 편에 고려대학교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실질 반영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우리 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 30점 중에 기본 점수가 10점이 배점이 돼서 실제로는 20점을 평가하고 있고요. 자기소개서와 서류, 그러니까 정성에서는 20점 중에 기본 점수 5점으로 15점 배점하고 있고, GPA 같은 경우에는 20점 중에 15점이 배점되고 있어가지고 5점, 면접은 10점 중에 6점 배점하고 있어서 4점 정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실질 반영률이 리트 같은 경우가 45.5%고 자기소개서와 서류가 34.1%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가 실질 반영률이 아니고 반영 점수로 봤을 때는 이 GPA가 자기소개서 서류와 똑같은 점수여가지고 GPA랑 GPA가 정성만큼 중요하다 또는 정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연세대학교에서는 거의 리트랑 자기소개서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연세대와 고려대학교뿐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서울 대형 로스쿨들은 이런 식으로 정성을 보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이러한 반영 비중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리트 점수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표준 점수를 그대로 환산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추리 점수에 조금 더 가중치를 줬었는데요. 여기서는 언어와 추리 모두 같기 때문에 사실상 원점수가 같으면 언고 추저든 아니면은 추거 언저든 둘 다 같은 점수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고대 같은 경우에는 3.9에서부터 위로는 감소폭이 적고 아래로는 감소폭이 컸는데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 급간 점수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환산 점수가 이 GPA 1점당 똑같은 1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수가 조금 더 가파르게 더 많이 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GPA가 실제 반영 점수가 5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거 3개 모으면 자기소개서 서류 점수죠. 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 방심을 하다 보면은 1차에서 불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GPA가 완전 낮았을 때 다른 학교들 같이 크게 뭔가 디메리트를 받는 학교는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GPA가 낮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서류라든지 면접에서 만회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면접 점수와 대학 GPA 성적 반영 점수가 비슷하잖아요. 내가 GPA가 남들은 다 97, 98 이던데 나 혼자서 81, 82 이렇다? 그럼 사실상 면접을 열심히 준비해서 만점을 맞아놓고도 면접 점수 빵점 맞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점수가 얼마 안 돼도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치면 겨우 이게 면접 만점이냐 빵점이냐 GPA 10점, 2점 차이가 그 정도의 격차를 벌려주고 있는데 그거의 3배나 반영되고 있는 이 정성 점수, 서류 점수의 경우에는 얼마나 파괴력이 대단한 건지를 다시 한번 체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어서 우리 작년도 합격자들 정량 점수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 보시면 여기 노란 색깔 바 영역이 전체 합격생의 80%, 9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랫꼬리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1차 합에서 최저 리트 점수가 123.1이었고요. 그렇죠? 하위 90% 점수는 그래도 129에서 130 사이 한 129.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요. 최종 합격은요. 123.1 이 학생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꽤 낮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127.4가 붙었고요. 또 보시면 전반적인 학생들의 비중치는 어때요? 노란 색깔 바가 더 앞으로 당겨졌죠? 지금 보시면 그래도 한 134 정도까지는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하고 둘 다 나군에 묶여있기 때문에 둘을 자주 비교해서 볼 건데요. 고려대학교랑 비교해보면요. 사실 고려대학교에서는 노란 색깔 바가 위치가 1차와 2차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는 어때요? 전반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고대보다는 정성으로 뭔가 뒤집는 요소가 적기는 적다. 여기서 여러분들 오인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정성을 많이 보기는 많이 보는데 여전히 정량과 정성 둘 다 많이 볼 건데
어쨌거나 우리가 1, 2차에서조차도 이 낮은 정량은 약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대보다 더. 자, 그 다음에 우리 GPA도 보시면은 GPA 평균은 98.3, 98.2로 잡히고 있고요.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97점, 96.5 이 부분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GPA 최저점이 80점대 후반까지 있었던 거에 비해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92.3까지 올라왔죠. 해서 이제 고대와 연대 둘만 놓고 봤을 때 둘 다 똑같이 정량과 정성 더 많이 보지만 고대가 조금 더 정성을 많이 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연대는 그거에 비해서 정량을 조금 더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둘 사이를 비교한다면. 그리고 또 다시 한번 1차와 2차를 다시 한번 반영함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정량 점수의 비중이 조금 더 컸다라는 것도 작년도 입시 결과에서 보여지는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작년도와 재작년도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우리 정량 점수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 재작년에는 일반 전형 평균이 학부 성적과 리트 합쳤을 때 140.4, 그 다음에 학부 성적 148점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0.8, 똑같이 148로서 이 정량 점수에는 큰 평균 차이가 없습니다. 소수점 한 자리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1.5점에서 1.8점 정도 낮아서 특별 전형이 재작년에 138.1 리트 점수 평균이 그 다음에 138.5 그 다음에 GPA는 일반 전형과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이요 정말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 같아 보여서 특별 전형 많이 물어보는데요. 우리 고려대학교 같은 케이스 그것도 심지어 작년 케이스에 한정해서 다소 좀 유리했다인 거지 실제로 유리한 폭은 리트 점수 1.5점 표준 점수로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신입생 출신 학부랑 이제 전공 계열 한번 따져볼 건데요. 여기는 또 고대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현역일 때는 Y도 똑같이 K를 안 뽑고 K도 똑같이 Y를 안 뽑는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전회차 고대 영상 보시면 고대는 실제로 Y를 거의 뽑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4명 뽑았었죠. 자, 근데 우리 Y는 어때요? Y는요, 재작년에 실제로 고대를요, 9명밖에 안 뽑았어요. 그래서 Y도 K를 안 뽑는구나 싶었는데 작년엔 어때요? K를 20명 가까이 뽑음으로써 이제 K는 여전히 Y를 안 뽑고 있지만 Y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K를 뽑아주고 있는 식으로 작년에는 추세가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또한 K와 마찬가지로요. 결국은 합격생 학부 출신의 1등, 2등은 서울대와 자교가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 다른 것들 보시면요. 여기도 물론 고대와 마찬가지로 카이스트와 경찰대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 또 뭐가 끼어 있죠? 이화여대와 성균관대와 그 밖에 학교들이 끼어 있는 점을 봤을 때 고대는 어떤 느낌? 너 서울대 아니면 K 아니면 특수목적 대학 아니면 우리는 학벌에서 이미 컷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우리 학교 컷을 뚫을 정도의 정량을 고정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학벌 뭐 점수 줄지 안 줄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줄게 라고 다소 학벌에서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괄목할 만한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 2026년도랑 2025년도를 보면요. 재작년에는 법학 전공을 1명 뽑았고요. 또 작년에는 법학 전공을 3명이나 뽑았어요. 선생님 법학 전공을 뽑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로스쿨 인가대학교들은 법학과를 폐지하고 대체학과를 신설하게 되어 있었죠. 우리 로스쿨법에서. 자,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법대는 동국대학교 법대라는 거예요. 즉슨 법학 전공은 무슨 말이다? 최고 학벌이 동국대학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고 동국대학교까지가 재작년에도 1명, 작년에도 3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K와는 다르게 저 학벌로도 고정량이 나왔을 때 써볼 수 있는 학교가 오히려 정성을 많이 보는 K보다는 정량을 많이 보는 Y가 더 많이 뽑아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 계열에서 또 K와 다른 부분 찾아보면요. 우리 공학 관련 비중을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K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이공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사회라든지 인문계열 학생과 비슷한 숫자를 뽑았죠. 근데 지금 우리 연대 같은 경우에는요.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상경계열 학생들을 43명, 47명 뽑아놓고 사회계열에서도 43명, 36명 뽑아놓고 공학계열은 재작년에 6명, 작년에는 14명 뽑았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이공계 학생들이 다른 학교를 써서 지원자 수 모수가 적어가지고 합격자 수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연대에서 실제로 뭐 이공계 친구들을 안 좋아하는
하는 경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사실은 연대에서는 공학계열 학생들 입학자 수가 적다라는 사실 하나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요. 처음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요. 연대는 고대보다는 그래도 정량을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전체적인 학생 평균에서 정량 점수가 계속 우측으로 단계, 전형이 이동함에 따라서 올라갔기 때문이죠. 근데 또 오히려 예외적인 이 입시 컷은 또 연대에 되게 괄목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타이틀에서부터 볼 수 있다시피 만약에 연대가 정말 정량을 많이 본다고 한다면 리트 146이 붙어야 되는데 오히려 리트 점수 146점이 떨어지고 120점이 붙은 경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서울 대형 로스쿨들은 예전부터 2, 3년 전부터 정성 점수의 반영 비율과 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포스트리트는 점차적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입시할 때나 내가 리트 정말 압도적으로 잘 봤으면 포스트리트 살짝 소홀하게 하거나 또는 내가 정량 점수가 살짝 소홀했으면 포스트리트를 잘하거나 이렇게 약간 비대칭적인 전력으로도 입학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워낙에 경쟁이 엄청 심해지다 보니까 리트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정량 점수 당연히 높아야 되고 정성도 당연히 높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146이 떨어지고 120이 붙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진 않는 게 연대가 정량을 더 많이 본다라는 거는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고 고대와 비교했을 뿐인 거고 연대 또한 정성을 많이 보기는 많이 봅니다. 따라서 이 떨어진 146 친구 같은 경우에는 면접도 서류도 혼자 준비하거나 또는 좀 방심했을 경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120이 붙었던 친구는 특이 정성 같은 것들을 다수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작년에 2025년도에는요. 딱 이 120점이 붙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20점대 초반에서 합격한 케이스는 거의 매년마다 있어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와 다르게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특이 정성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정성 점수가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성적 하방이 정성으로 많이 케어가 가능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작년에는요 또 이게 127.4까지 올라왔어요. 그쵸? 재작년에 120점이었다가 작년에는 127.4.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제로 지원자가 없었구나. 정말 120점 맞고 특이 정성으로 어떻게든 서류랑 면접 완벽하게 플레이해가지고 여기서 뒤집어내는 지원자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최저점이 127.4였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연대에서 재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정량 점수의 비중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많이 본 게 됨으로써 오히려 너무 리트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나름 1차에서 잘라냈구나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관련한 정보들은 본인이 끼고 있는 포스트잇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34점은 지금 보시면요. 작년도 합격자 하위 10% 지점이에요. 이 사이에 10%가 있고 나머지는 다 뒤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특이 정성도 없고 포스트리트나 면접에 나도 나름의 준비를 할 거긴 하지만 살짝 쫄린다 하는 친구는 최소 리트 점수를 135점 이상은 맞춰놔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작년에 GPA가 96.2에 리트 점수가 146.1이에요. 자, 리트 146에다가 GPA 97 정도면은 연대 썼을 때 우리 1차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이 친구 서류 살짝 방심하고 면접 조금 못 봐도 리트 점수가 굉장히 높고 우리 아까 첫 장에서 봤다시피 리트 반영 비중이 실제 반영률이 40%를 넘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붙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친구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내가 리트를 146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량 점수가 정말 완전 0.1배수 안에 0.2배수 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내가 서류라든지 면접에서 방심하면 언제든지 의문사 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주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단 연대 고대의 문제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정성의 비중이 올라가서. 자, 계속 봅시다. 자, 이것 또한 보시면 우리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고려대학교와 비슷하게,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보다도 더 서류의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반영률에서도 정성을 고대보다 더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이 가능했었죠. 자, 특히 연대 같은 경우에는 고대보다도 더 이제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서 활동이 얼마나 많느냐 적느냐를 잘 갈라내는 것이 하나의 변별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 고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글자 수가 2,000자밖에 안 돼서 활동이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적은 글자 수 안에다가 내 활동들을 녹여낼 수 있을까가 관건이었다고 한다면, 연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것의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글자 수 자체가 고대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정성이 적은 친구들은 이 수많은 글자 수를 내가 어떻게 채워 넣어야 될지 되게 오리무중에 빠질 확률이 높고요. 오히려 활동이 많은 친구들은 정말 내가 활동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단락으로 구성하면 되니까 오히려 고대보다는 활동 많은 친구들이 자기소개서 쓰기에도 편하고 자연스럽게 고정성들이 정량 친구들보다 정성 점수를 받기에 훨씬 유리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재밌는 점 확인해야 될 게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인 어학 점수가 패스로 팔림에도 불구하고 서류 평가에서 참고를 하겠다라고 모집 요강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학 점수가 이 정성 점수에 몇 점이나 포함되는지 실제로 이 모집 요강에서 반영한다고 이야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 점수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우리가 공개된 데이터를 봤을 때는 공인 어학 점수 패스만 받으면 딱히 그것 때문에 내가 서류에서 이게 2차적으로 한 번 더 반영이 돼서 내가 서류 빡세게 작성해 놨는데 이거를 불합격으로 만들 요인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이어서요. 우리 고대 같은 경우에는 추업이 몇 명 돌았어요? 아까 확인된 게 77명, 77번이었고 100번 넘게까지도 돌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재밌는 게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30명 언더로 돌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리 나군에 고대 연대 쓰면 가군에는 주로 뭐를 쓰죠? 내가 성적이 정량이 압도적으로 높다 하면 서울대를 쓰고 내가 조금 정량이 낮다 하면은 서울대형이나 서울미니까지도 하향해서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연대 붙은 친구들이 그만큼 이 예비 등수가 낮게 빠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연대보다는 고대 쓰는 애들이 조금 더 고정량, 고정성, 조금 더 지원자 경쟁 수준이 높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와는 다르게 1차와 2차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예비 번호가 30번대까지밖에 안 빠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고대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가 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대한 최초합을 하는 것이 맞겠고요. 이 예비 점수 돌아가지고 내가 예비 등수가 40번대, 50번대 바깥으로 밀려나면 조금 입학하기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 그 면접 점수가 아까 반영되는 게 실제 반영률이 4점밖에 안 됐죠. 물론 이 4점 중요하긴 합니다. GPA 만점과 아래 이제 그 최저점이 5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데이터 봤을 때 정량이 전반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한 거 봤을 때 면접을 압도적으로 잘해서 뒤집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면접을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가 면접을 잘 하는 게 디폴트 값이라는 이야기인 거고, 내가 면접 혼자 벽 보고 준비하거나 그래도 말은 인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또는 나 평소에 말 잘하니까 면접 준비 안 하고 들어가면 아까 리트 점수 146점 친구처럼 갑자기 면접에서 썰려가지고 예비까지 못 받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년 동안 돌았던 찌라시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자, 연대는 학점을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사실 뭐 확인됨이고 뭐고 자시도 할 거 없이 높은 학교, 그러니까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서울 대형 로스쿨들, 뭐 그 밖에 서울 미니 전반적인 로스쿨이 다 정량 점수는 웬만하면 다 만점에 가깝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대가 학점을 많이 본다가 아니고 학점이 높아야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다. 학점이 낮은 학생들은 거의 없다. 이미 GPA뿐만 아니고 정성부터 쓸려 나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연대 컷이 120까지 내려갔다. 이것도 우리 실제로 확인했죠. 근데 작년에는 이례적으로 어떻다? 120점이 아니고 127.6인가가 최저점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솔직히 120 초반으로 연대 원서를 불나방할 수 있을 정도의 특이 정성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다 서강대를 지원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입시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120 후반이 최저점으로 자리 잡고 그 120 후반 친구들도 특이 정성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불나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리트 점수가 자교라든지 서울대를 끼고 130 초반은 그래도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트 점수가 높으면 고정량이면 리트가 최소 146, 150이면은
안전하다. 서류나 면접 준비 안 해도 된다. 우리 아까 떨어진 케이스 봤었고요. 그 다음에 연대는 자료를 많이 챙긴다. K는 많이 챙기는 거 맞죠? 근데 Y도 챙기기는 챙기는데 K만큼 챙기지는 않는다. 또 바꿔 말하면 K한테는 너 Y는 절대 쓰지 마. 아니지. 바꿔 말해서. 자, Y한테는 너 K 절대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K한테는 너 Y 절대 쓰지 마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왜? 작년에 K 20명 넘게 뽑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대 추험을 잘 안 논다. 객관적인 정보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고려대학교보다는 최소 절반 가까이가 덜 돌았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연대는 이제 어떤 친구들이 쓰면 좋냐면요. 일단 K라는 건 조금 달라요. 우리 K는 제가 뭐라 그랬죠? 학벌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학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특수목적 대학교라든지 S나 K인지를 일단 1차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 친구들 또 법학 전공들 뽑은 거 보니까 내가 정말 고정량이라고 한다면 굳이 학벌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Y는 전반적으로 K보다는 학벌을 덜 보기 때문에 K만큼 학벌 하나만으로 또는 자교라는 이유로 정성 점수에 펌핑을 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K와는 다르게 내가 정량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교라는 이유로 불나방 원서를 썼을 때 K보다는 1차 합격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평균 점수 정도는 달고 서류를 써야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이 고르게 맞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상관없죠. 원고 추저든 또는 추고 언저든 어쨌거나 원점수를 그대로 표준 점수를 그대로 똑같이 언어 추리 똑같은 가중치로 반영하기 때문에 굳이 추리를 잘 봤다고 한다면 거기에 가중치 더 주는 학교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다시피 정량뿐만 아니고 정성 요소도 굉장히 많이 봐요. 여기서 말하는 정성 요소가 비단 특이 정성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얼마나 오피셜 페이퍼가 많이 나왔느냐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고정량이면서도 내가 서류에서 보여줄 수 있는 왜 자기소개서 항목도 많고 글자 수도 기니까 보여줄 수 있는 언급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많은 친구들이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 재밌는 사실이죠. 졸업 직후에 칼졸업자들이 은근히 고대보다도 연대에서 많이 뽑히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좀 3, 4년 쉰 친구들은 연대에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 맞는 사람은요. 아무래도 학부 성적이 100분이 90이 아래인 친구들은 Y뿐만 아니고 S랑 K도 쓰기가 어렵겠죠.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약점이 되는 거고요. 또 리트만 높은 사람 제가 이야기했죠. 정량에서 안전빵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로스쿨 입시들이 싹 다 포스트 리트의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가 우와 진짜 이 정도 성적이면 뚫고 들어가겠다 하는 성적을 가진 친구들도 정성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서류라든지 면접 같은 것들 혼자 ARE로 작성해보고 이런 것들을 잘못 삐끗하면은 떨어질 수가 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이들 중에 포스트잇 준비 안 한 친구들 거의 없어요. 혼자 준비하는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혼자 준비해서 재학생 첨삭만으로 되는 친구들은 정말 압도적으로 정량 점수가 높거나 또는 운이 좋았거나 또는 내가 그 정도의 글솜씨가 있는 친구들이나 그런 거고 내가 딱 봐도 남들보다 글 못 쓰고 정성 점수 없고 정성 점수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혼자 준비해서 재학생 첨삭 받으면 그것은 평균보다 훨씬 아래 밑바닥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돈을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기는 하다. 나에게 주어진 자원과 시간을 가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 잘하는 사람들 이제 이거 GPA나 성적 똑같긴 하지만은 못하면 떨어지는 거지 잘한다고 뒤집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요 여기 Y가 K보다 조금 더 공정하다라고 한 줄 평을 남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고정성 고정량자들이 쓰는 학교임은 변함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K만큼 학벌을 많이 본다든지 하는 특이 요소는 없다. 1차에서 2차 넘어가는 것도 보더라도 정량 점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유지가 되더라.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점수는 30점대까지밖에 안 빠지기 때문에 내가 굳이 특이 정성자가 아닌 이상 Y를 쓰는 경우에는 내가 적어도 최소한 130 이상의 리스트 성적과 그 다음에 96점 이상의 GPA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서류에서 정성점수 어필을 많이 하고 구획을 최대한 많이 쪼개서 아무리 무정성이라고 하더라도 활동들을 많이 보여주어야만 최소한 예비 번호라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연세대학교 정리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학교는 성균관대학교 정리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